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4일 괜찮은 종목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젠백스 링크에서 급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11%로 갭상승을 하여서 고가로 19%가량까지 윗꼬리를 만들어서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포착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종목의 차트를 길게 늘려보시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 중심으로 박스권을 선을 그어봅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주가에 분명히 선행한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위로도 아래로도 그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이러한 이유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장기이동평균선의 하락 추세가 이 장기이동평균선을 돌파 시도할 때 거래량을 역대급 거래량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기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 구간까지 들어오게 되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을 한 번 더 갱신한 이후에는 장기이동평균선 위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반드시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 이러한 첫 번째 두 가지 이유를 충족한 종목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가지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서 고점과 저점이 유지되는 박스권 횡보 추세를 가져가다가 이 횡보 추세가 끝나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하락 추세에서 횡보 구간을 거치고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면 다시 하락으로 떨어질 게 아니라 상방으로 향할 확률이 높겠죠. 여기에 거래량까지 뭔가 흔적이 남아있다면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훨씬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목을 포착을 하게 되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이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이탈이 없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인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가격 구간을 분봉상에서 살펴보자면, 이전 저점을 깨지만 않으면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추세가 상방으로 매우 많이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윗꼬리는 이전에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을, 그리고 악성 매물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항대역 부근까지 치고 올린 다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거래량을 이용한 악성 매물 해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급상승이 나온 종목은 티웨이홀딩스인데, 이 종목도 크게 늘려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그 박스권 안에서 가격 변동이 위로도 아래로도 변동되지 않은, 결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장기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 구간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은 최근 밀집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오늘 캔들로서 윗꼬리를 길게 찍고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 시도를 거래량과 함께 한 것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는 흐름이라고 보아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상방으로의 추세가 매우 잘 살아있는 종목이며, 주봉에서 보셔도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이 매물대를 지지하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 시도하기 위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이 상승 박스권 부근에서도 이 가격 구간을 깨지 않으면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했는데, 오늘 종가로서 최근 상승 박스권 구역에서 최고가를 찍어준 모습입니다. 보시면 상장하고 역대급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들어오게 되고,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들어왔음에도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위로도 아래로도 변동성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이며, 장기 이동평균선이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동평균선의 비밀 영상에서 찍었던 것처럼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역대급 거래량이 나타나게 되고, 이후에 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역대급 거래량을 갱신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거래량이 완전히 소실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상승 박스권 구간을 만들 때 이러한 흐름을 가져가게 됩니다. 역시나 동일하게 이 상승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으면 빠르게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급상승이 나온 종목들 알아보았고, 오늘 자리에서 괜찮은 그림을 그려나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에어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역대급 거래량이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특정 구간을 매우 잘 지지한 다음 나와주게 됩니다. 그 이후 시점으로 보시면 거래량이 이전 평균 거래량 대비 평균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들어왔던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동시에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상승 구간으로 바뀌어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에서 최근 상승 추세를 이탈하고부터는 이 가격 구간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인 다음 20일 이동평균선에 올라타서 이전 저항대역을 찔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가격 변동이 위로도 아래로도 결정되지 않았고 매물대 위에서 차근차근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감과 동시에 이전 저항대역 부근을 찔러주기 위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종목은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중요한 가격 구간은 당연히 7,250원 이 정도 가격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최근에 장기이동 평균선 돌파하고 크게 상승할 때 나온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상승시키려면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인과 동시에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 상승 구간으로 올라탄 흐름으로 보아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박스권의 지지대역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노텍입니다. 이 종목을 얼마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그럼에도 오늘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 거래량 이탈의 흔적 없이 특정 구간을 매우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래량은 분명히 주가에 선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길게 보셨을 때 삼각수렴의 측면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점과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10편 구간까지 들어왔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모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종목입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고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 이제 완전히 올라탄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MI텍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타고 나서부터는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위에 고점 저항대역 부분을 찔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전 시점에 21년도 초에 상승했던 가격 구간은 현재 지지대역 구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최근 박스의 저항대역 구간인 6,200원 가격 부근을 상승 돌파하여 지지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저항대역이 지지대역이 되게끔 차트를 만들어 나간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거래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셔도 거래량이 이탈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성기업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에 견줄 수 있을 만한 매우 큰 거래량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아직도 주가가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끝이 나서 수평 구간을 거치고 상승하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으며,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거래량과 함께 캔들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부터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후에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다가 눌릴 때는 어김없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이 종목은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때 정말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첫 번째로 영상을 올렸던 때가 5월 1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격으로부터 최고점까지의 가격이 대략적으로 89%, 90%가량의 상승이 나와 주었고, 그 다음 눌려준 다음에 상승 박스권을 잘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포착을 했었던 이유는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도 가격 박스권 안에서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장기 이동평균선을 거래량 증가와 함께 돌파 시도를 한 다음 눌려서 고점이 유지되고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삼각형의 흐름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하방으로 눌려서 마치 하락할 것 같은 모습을 잠시 보였다가 장기 이동 평균선에 다시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현재도 그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던 장대 양봉 캔들의 시가 종가 부근의 선을 그어보시면 최근 차트는 이렇게 두 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 상승이 있었던 다음에는 이 위에 박스에서 놀았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박스에서 놀고 있는데, 오늘 캔들이 아래쪽 박스의 저항선을 뚫어주려는 모습을 거래량과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평상시 거래량 대비 9배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항대역 부근만 잘 돌파를 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전 박스권의 저항대역 부근까지 바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 상승 박스권의 지지대역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하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보다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서 특정 구간을 잘 지지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역대급 거래량이 등장을 하고서도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의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지,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며,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고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던 이 보라색깔 화살표 같은 캔들의 시가, 종가, 고가 부근의 선을 그어보시면 그 박스의 영향권 안에서 있다가 종가 부근을 돌파하고서 상승 박스권을 며칠간 만들어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승 박스권의 지지 대역 구간인 9,500, 9,600원 이 가격을 그 가격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 없이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다음은 자비스입니다. 크게 늘려보시면 거래 정지 이전에 들어왔던 거래량들은 의미가 없는 거래량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이후 시점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 캔들의 영향권을 선으로 그어보시면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위로도 아래로도 그 변동성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거래량이 들어왔던 그 지지대역 구간을 잘 지켜주고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차근차근 보여왔다라는 점이 매력적인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들어오고도 거래량이 이탈된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있으며 주봉상에서 보셨을 때도 거래량 이탈이 없이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을 보여주며 주봉상 장기 이동 평균선에 매우 잘 안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은 CJCGV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큰 역대급 거래량을 한번 만들고 매우 큰 상승이 한번 나왔던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거래량을 다시 한번 크게 넣어주었는데 그 다음 시점부터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 구간까지 들어왔고 저점이 차근차근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포함한 모든 이동 평균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고 오늘 캔들로서는 이전 저항대역을 찔러주기 위한 시도를 거래량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 저항대역을 찔러주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 전형적인 상방으로 향할 때의 캔들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아직도 그 박스권 안에서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가 않은 모습이고 동시에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세에 있다가 수평 구간에 들어왔고 최근 이동 평균선들이 매우 밀집되는 모습을 보이며 오늘 캔들로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이 위치한 부근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또는 이 자리에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이 거래량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들어와 놓고서도 아직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점이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게 해주는 힌트가 되며 매물대 위에 올라타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생명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특정 구간을 잘 지켜주는 듯 싶더니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큰 하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역대급 거래량이 나타나게 되고 동시에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며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저항대역으로 사용되었던 3,600원 가격 구간을 돌파하여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전저점까지 전고점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추가로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이제 빠르게 그 경사도가 약해지면서 수평 구간까지 들어왔고 조만간 이 가격 구간을 올라타게 된다면 빠르게 상방으로 고개 돌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속적으로 역배열 구간에서 두드려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눌림 후 큰 상승이 다시 나올 때 역대급 거래량이 나온 것을 아실 수 있고 이 거래량은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장기 이동 평균선을 잘 지지하고 이동 평균선들이 점점 밀집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부근 또는 이 전저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만 보인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매우 크게 열려 있다고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셔도 최근 장기 이동 평균선이 등장하면서 상승 후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눌려주는 모습을 거래량 이탈 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종목들을 리뷰해 보았는데 제 영상이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시거나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구독 버튼 클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